소마셈하고 원리셈 중에 원리셈이 좀 더 디테일한가요? 소마셈이 학년을 많이 뛰어넘어요. 그래서 D단계 정도만 해도 거의 5, 6학년의 연산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원리셈은 재학기를 지키면서 제일 끝에 조금씩 정도 넘어가거나 안 넘어가거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리셈에서 연습하는 디테일이 저는 소마셈보다 낫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원리셈 자체도 3번씩 이미 10년 사이에 원리셈 나온 지도 10년이 됐는데 소마셈 나온 지는 한 13년 된 것 같아요. 원리셈은 그 사이에 또 이제 개정을 하면서 또 단점들을 보완하려고 했으니까 초등과정은 그렇고요. 사실은 원리셈, 소마셈을 비교했을 때 원리셈이 절대 우위에 있는 단계는 그 미취학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퀴즈 원리셈. 소마셈의 KP 단계. 소마셈의 KP 단계는 원리셈의 6, 7세 단계, 7, 8세 단계가 훨씬 낫습니다. 장담컨대. 네, 낫습니다. 초등은 크게 차이가 나진 않지만 연습 부분이 원리3이 좀 낮고, 그 다음에 학년 구분을 차근차근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예비 초사 교과셈은 거의 끝났고 왕수학 실력으로 하고 있어요. 왕수학 실력 절반쯤 풀었을 때 따풀 병행하는 거 괜찮은 방법일까요? 네,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좋은 방법이에요. 올해 3학년 남아 3학년 1학기 디딤돌 응용으로 개념서 풀고 연산 3학년 2학기 분수할 차례예요. 연산 도형 교과 하고 있고 2학년까지는 팩토 탑사고력 골고루 풀렸는데 지금 시점에는 사고력 문제집을 추가로 계속할지 심화 문제집을 푸는 게 좋을까요? 지금 3학년 되는 아이고 3학년 2학기 연산하고 1학기 디딤돌 응용 개념서로 하고 있고요. 사고력 문제집보다 사고력 문제집 안 해도 좋으니까 교과 심화 문제집을 풍부하게 하세요. 제일 위에는 아마 교과 자체로 보면 제일 위에는 왕수학 최상위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밑에 최상위 있을 것 같고 그 밑에 따풀 있을 것 같고 근데 따풀은 성격이 좀 다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심화 문제집을 다양하게 풀리는 방법으로 하셔도 실력 키우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사고력 문제집 꼭 안 풀리셔도 됩니다. 예비 초4 원리셈 5학년 들어갔고요. 교과는 4- 기흥 예습 중이며 4-1 최상위로 복습하고 있어요. 지금 사각형 들어갔는데 제가 알려주기보다는 아이가 혼자 개념을 읽거나 이해 안 되면 동영상을 보는데 사각형에 나오는 수선, 평행의 개념이 생소한지 좀 헷갈려 하네요. 도형을 스스로 학습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4-1을 최상위로 하다 보니 진도가 더딘데 스스로 학습하려면 수선과 평행의 개념은 정확하게 배워야 될 거고요. 우리 아이들 문제집이 사실 수학 공부가 다 스스로 할 수 없죠. 다 스스로 할 수 없죠.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책들이 그렇게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 안 되어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따풀처럼 이제 친절하게 배워야 됩니다. 이게 이상하네요. 꺼버려야겠습니다. 친절하게 배워야 됩니다. 잘 배워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아이들에게 스스로 할 수 있는 친절한 교재. 교재로 보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심화서는 제가 그렇게 하려고 따풀을 만든 거고, 그리고 이제 동영상 강의를 다 집어넣은 거고,
도형을 스스로 학습한다. 저는 이제 따라하면 풀리는 수학을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 최상위를 하면서 스스로 한다. 그러면 동영상 강의를 찾아봐야 되겠죠. 네,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 강의를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비 초3입니다. 기흥을 끝내고 심화서를 시작하였는데요. 3-2 선행은 심화서를 끝내고 시작하는 게 좋을지 동시에 시작하는 게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저는 보통은 심화서를 끝내고 시작하는 걸 추천을 해드려요. 저는 그 진도에 있어서는 하나에 집중해서 충분히 해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걸 더 선호합니다. 하지만 빠른 진도와 선행을 뽑으려고 하는 학원들 중에는 동시에 하는 학원들이 있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화요일에 오면 3학년 2학기 심화, 목요일에 오면 4학년 1학기 선행, 이런 식으로 완전히 동시에 진행하면서 이렇게 다음 학기로 거의 동시에 바뀌게 하고 매주 한 단원씩 나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진도를 관리하는 학원도 있죠.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다음 단계로 이렇게 하나씩 밟아 나가는 과정을 더 선호합니다. 예비초 학원에서 점프 앙수학 최상위 4- 풀고 있는데 마지막 4단계에서 18문제 중 보통 11개 맞는데 괜찮은가요? 마지막 4단계잖아요. 마지막은 난이도 굉장히 높고요. 그렇게 하면서 틀리는 부분들에 대해서 학습하는 거로 해야죠. 그러니까 이 틀린 7문제가 내가 가지고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문제야. 그 전까지는 틀리는 게 많지 않았는데 여기 틀리는 건 내 수준을 넘어서는 거네 라고 하는 그 문제들을 공부해야죠. 나만 넘어서는 게 아니라 점프 앙수학이나 최상위 뭐 이런 책들은 왕수학 최상위든 최상위 책들은 그 틀리는 문제들이 그 학년 수준 자체를 많이 뛰어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공부하고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방법도 있구나. 이렇게 문제 푸는 것도 있구나. 이런 문제도 있구나 라고 공부하고 가는 거죠. 괜찮아요. 최상위 제일 끝에 틀리는 그렇게 많이 틀리는 건 괜찮습니다. 예비 초3입니다. 이제 4-1 개념 들어가는데 일단은 큰 수는 넘어가고 4학년에 배우라고 하고 싶은데 괜찮은가요? 예비 초3입니다. 이제 4-1 개념 들어가는데 일단에는 큰 수는 넘어가고 4학년에 큰 수를 넘어가고요. 스킵하고요. 교재를 사셨잖아요. 그리고 2단원으로 넘어가서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개념 부분은 하지 말고 뒤에 문제만 푸는 건 어떨까요? 응용심화 문제만, 응용되어 있는 문제들만. 그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스킵할 수 있는 단원이긴 합니다. 기본적으로. 예비 초4입니다. 최상위 수학 집에서 풀고 있는데 주어진 3가지 조건으로 답을 구하는 문제를 본인이 임의로 답을 정해서 조건에 다 대입시켜 보며 똑똑한 아이네요. 그러니까 질문이 끊어져서 그렇게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2가지. 하나, 똑똑한 아이입니다. 둘, 그렇게 하면 발전이 없습니다. 그죠? 네. 그렇게 풀 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막상 시험에 답 맞추는 좋은 방법이긴 하나 다른 문제들을 다 해결해 놓고 해야 되죠. 안 맞으면 바꿔야 되고 하니까 이거는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어머니께서도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분명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8-7 이런 것도 구체물로 보여주면서 하면 좋을까요? 10의 보수는 잘 알고 있어서 8-7을 할 때 7을 2와 5로 가르기 위해서 10 만들고 더하는 식으로 구체물 없이 쓰면서 하거나 암산으로 했는데 구체물로 보여주면서 하는 게 효과적인지 궁금합니다. 이제 6살 되었어요. 아니요. 10의 보수 익히고 했으면 이미 양적인 가르기를 익힌 거기 때문에 구체물로 보여준다라는 건
양적인 가르기 모으기에 대한 개념을 익히는 부분들, 원리를 익히는 부분들 때문에 구체물을 보여주는 거고, 수양일치 이런 부분들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렇게 6살 되는 아이라고 해도 10의 보수를 알고 계산할 수 있는 건 이미 개념이 자리 잡고 있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8 더하기 7과 같은 계산을 꼭 구체물로 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8 더하기 7이면 8에서 7이 더 커지는 거예요. 8에서 7이 더 늘어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방법이 있고, 양적으로 8개라는 사과와 8개라는 귤을 모두 합치면 몇 개일까? 덧셈의 개념은 크게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이런 개념을 아이가 알고 있는지, 이런 부분으로 이제 상황에 대해서, 구체물보다는 덧셈의 구체적인 상황을 가지고 아이와 얘기하면서 문제를 풀어보는 식으로 활동을 해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4학년 로지카 중이고요. 디딤돌 최상위 1, 2학기 문해기를 했는데 5학년 원리셈 응용연산 했는데 2개의 연산 문제집 오답률이 40%. 연산 진도 나가도 되나요? 4학년 로지카 중이고 4학년에 대한 디딤돌 최상위 1, 2학기와 문해기를 다 했어요. 5학년 원리셈과 응용연산을 했는데 2개의 문제집 오답률이 40% 가까이 나왔다고요. 연산 진도 나가도 되나요? 연산 진도 나가야죠. 연산 진도 나가야 4학년 거 지금 뭐 로지카로 심화하시고 최상위로 심화하시고 문해기까지 한 친구잖아요. 그러면 5학년 준비는 연산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5학년에 이제 약수와 배수 부분, 이런 그동안은 하지 않던 종류의 연산과 개념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지금 혼돈의 시기에 있는 것 같아요. 개념을 정확하게 익히고 연산 연습을 해놓고 그 40% 틀리는 게 왜 틀리는지를 알고 극복할 수 있는 아이라고 보이고요. 예. 정확하게 알고 다질 수 있는, 다시 연습할 수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한다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산 진도 나가도 되나요가 아니라 연산을 진도를 나가야 될 때예요. 나가야 될 때고, 진도로 보면 40% 틀리는 걸 어떤 식으로 왜 틀리는지를 찾아서 정확하게 모를 가능성이 더 높을 것 같아요. 지금 연산 자체보다 정확하게 몰라서 그럴 가능성이 더 높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잘 도와줘야죠. 커버해줘야죠. 6학년 원리셈 시작 여부.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6학년 원리셈으로 시작하기보다 5학년 원리셈이나 뭐 응용연산이나 이게 약했으니까 일단은 문제집을 바꿔가지고 연습하는 것도 방법이긴 하나, 바꾸기 전에 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정확하게 개념 파악이 안 됐을 것 같아요. 40%나 틀렸다는 건. 연습이 안 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정확한 개념 파악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겠다라고 하고 풀었지만 정확하게 익히지 못한 거예요, 개념을. 그럴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체크하고 다른 문제집에서 연습을 한번 하거나 하면서 5학년 하고 교과 들어가야죠.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